안녕하세요, 유대진입니다.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저도 지난달까지만 해도 행정사 2차 준비를 하느라 또 수험생의 생활을 했었는데, 진짜 페인이었죠, 페인. 네, 잠자는 시간 빼고는 밥 먹는 것도 어쩔 때 귀찮아가지고 에너지바나 간단하게 김밥이나 빵이나 이런 걸로 막 때우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가 엄청 막 힘들다 이것도 힘들 수도 있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 불안감. 이렇게 애를 썼는데 떨어지면 어떡하지? 혹은 유튜브에 여기저기 다 떠벌렸는데 떨어지면은 이게 무슨 창피함인가? 이제 오만 생각이 막 주변에도 막 다 떠벌려가지고 예전에도 한번 이런 영상 올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뭘 준비하면 주변에 창피하더라도 다 떠벌리는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그래야지 이제 그런 심리적 압박감을 저는 되려 이용을 하는 거죠. 조용히 이제 공부를 해서 조용히 떨어져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약간 좀 성격이 그런 것 같아요. 심리적인 압박감을 이용해서, 창피해서라도, 꼭 붙겠다. 이런 마음으로 조금 공부를 하는 스타일인데,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거의 막바지 공인중개사 시험 마무리 중이실 텐데, 공인중개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1, 2차가 다 객관식이긴 하지만 또 하루에 1, 2차를 다 보는 시험이라서 이것 또한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1차를 합격하고 이제 작년에 올해 2차만 보시는 분들은 조금 더 수월할 수가 있는데 1, 2차 동차를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차의 민법 또한 양이 만만치가 않고 또 2차로 넘어가면 공법이랑 그 다음에 세법 같은 경우에도 또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압박감에 시달리면서 공부를 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 이제 수험생이 되면 먼저 처음에 이제 입문을 할 때 기본 강의, 입문 강의가 있잖아요. 입문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기본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핵심 강의 이런 그 학원의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게 가장 좋은 뭐라고 할까 이제 수험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또 개인 차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개인의 성향상 혹은 나의 기본 베이스 정도에 따라서 수험 계획은 나에게 맞게끔 작전을 잘 계획을 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좀 수험 생활을 20대 때 좀 오래 해본 경험자로서 그리고 실패한 경험자로서 조언을 조금 드리자면은 사실 그때가 이제 20대였고 나라에서 국가에서 가장 조금 어렵다는 시험에 이제 도전을 하게 됐는데 약간 단기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에 굉장히 처음에 꼼꼼하고 뭐라고 할까요? 학문을 위한 공부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학문을 위한 공부와 이제 시험을 위한 공부 이렇게 약간 구분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저는 좀 성향도 그랬고 제 성격도 그랬고 약간 좀 꼼꼼하게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은 방대한데 그 많은 양을 그 1년 동안 이렇게 회독수를 올리는데 굉장히 비효율적인 공부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서 이게 2년차, 3년차 이렇게 갈 때는 점점 더 좋아지긴 하지만 그 연차가 쌓이는 만큼 저의 체력적인 나이와 정신적인 그런 태도 이런 것도 굉장히 일관되게 혹은 더 좋은 태도로 가면 참 좋겠지만 수험생활이 길어지면 굉장히 루즈해지고 그 다음에 자괴감도 많이 생기고 긍정적인 그런 마음의 효과보다는 굉장히 불합격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조금 짙어진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수험 생활은 최대한 짧은 기간 내에
계획적으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면 좋고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를 시작하실 때에는 이해가 먼저냐, 암기가 먼저냐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이해가 먼저겠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달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 맞출 수 있냐라고 물으면 이제 예전에 기출문제가 반복 출제가 되던 그런 문제은행식의 객관식 시험에서는 기출문제에 대한 그 이해가 없이 정말 정답을 잘 외워서 반복적으로 풀어서 딱 시험장에 갔을 때 비슷한 기출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맞출 수가 있고 합격하실 수도 있는 그런 시험인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무작정 그렇게 기출을 외우게 되면 조금이라도 문제가 변형이 된다던가 아니면 출제가 되지 않은 파트에서 문제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맞출 수가 없겠죠.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렇다고 모든 그 범위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암기에 들어가는 거는 그것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효율적인 공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본 틀, 기본 개념, 기본 구조, 법학으로 따지면은 기본 법조항, 요건, 효과, 그 다음에 이제 사안에 대한 판례에 대한 태도 관련된 그런 거 정도는 이해를 하시고 이제 학설 대립이라던가 왜 여기에서 이렇게 됐을까를 너무 깊게 파고들기 시작하면 진도에 나가는 데에도 굉장히 조금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되면 이제 그 안에서 머릿속에서 반감 같은 게 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감이 일기 시작하면 약간 수용적인 태도로 암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반감이 들기 시작하면 잘 암기도 안 돼요. 막 이제 외우기 싫은 거죠. 이걸 왜 이렇게까지 외워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막 들기 때문에 너무 이제 학문적인 너무 깊이 들어가는 수험생활의 태도는 그렇게 수험생활에 플러스가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암기하는 저만의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 각자의 그런 암기가 있겠죠. 뭐 입으로 뭐 말하면서 주절주절 하면서 암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손으로 막 써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눈으로 보고 듣고 쓰고 그 다음에 말하고까지가 가장 좋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주절주절 말하면서 외우질 않았어가지고 사실 이번에 행정사 공부할 때는 합격수기를 좀 많이 보면 주절주절 혹은 내가 말하는 걸 녹음을 해서 들어서 굉장히 효과를 봤다라는 거를 좀 많이 봐서 한번 조금 따라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그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습관화가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색하고 그래도 이제 말하는 것까지 하면 참 좋은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상 그게 조금 된다면 하실 수 있는데 시간상 또 이게 또 비효율적으로 혹은 진도 나가는데 좀 방해가 된다라고 하신다면은 이것도 조절해서 좀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행정사 시험은 2차가 주관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절주절 좀 말하면서 통으로 암기를 하는 그 방법을 쓰시는 게 굉장히 좋지만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1, 2차가 다 객관식이기 때문에 굳이 통으로 단어 하나하나 달달달달 외울 필요는 사실 없고 눈으로 봤을 때 정확하게 답을 골라낼 수 있는 정도가 되신다면 굳이 주절주절 말하면서 암기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언제부터 중학교 때부터 썼던 방법인 것 같은데 이제 암기 과목이 있잖아요. 뭐 국사나 사회나 이런 암기 과목을 공부를 할 때 저희 사실 벼락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벼락치기 할 때 시험 한 일주일 전부터
예, 뭘 만드냐면 컨닝 페이퍼를 만들었어요. 물론 제가 이걸 가지고 컨닝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사실 그렇잖아요. 시험지 그 중학생 때 시험지 처음 딱 받으면 분명히 본 건데 이게 뭐였지? 근데 이거는 저거지 기억이 막 안 나요. 근데 그때 막 손바닥에 컨닝 페이퍼를 막 만들어서 뭐 단어 하나만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을 때 딱 봤을 때 딱 생각이 나는 그래서 그때 든 생각이 사실 컨닝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면 정말 컨닝 페이퍼를 한번 그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컨닝 페이퍼를 만들어요. 그 컨닝 페이퍼는 당연히 제가 아는 걸 만드는 게 아니겠죠. 긴가민가 잘 모르겠는 거 시험장 가면 막상 생각 안 날 것 같은 거 그런 것만 이제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만들다 보면 중학생 때였잖아요. 머리가 팽팽팽 돌던 때라 그걸 만들면서 이제 암기가 되는 그런 효과를 봐서 그거를 이제 고등학교 이렇게 대학교 시험에서도 마찬가지로 영어 단어를 외울 때나 이럴 때 무조건 저는 손으로 써서 하는 그 방법을 썼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교재가 있었지만 교재에 밑줄 치고 또 형광펜질하고 눈으로 계속 봐서는 사실 눈으로 볼 때는 다 아는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함정이라 그거를 눈으로만 보지 말고 또 저만의 노트를 만든다던가 서브노트를 만든다던가 아니면은 컨닝 페이퍼다 생각하고서는 그런 작업을 하셔가지고 계속 외워지지 않는 것들 그리고 그 다음에 딱 제목만 봤을 때 눈 감고 생각이 나면은 걔는 이제 제끼고 눈 감아도 생각이 안 되는 거는 다시 한 번 더 만들어서 계속 그런 반복적으로 암기를 하는 방법을 썼고요. 그리고 이거는 가장 수험생의 기본적인 많이 다른 곳에서도 이제 영상이 많이 나와 있는 방법인데 그냥 무조건 회독수예요. 회독수라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바퀴를 돌리는 걸 말씀드리는데 요 회독수가 시험 때까지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 이제 예전에 국가고시 공부했을 때는 이제 기본이 7회독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이거는 회독수는 그냥 계속 뭐 10회독 하면은 가장 좋겠죠. 그래서 시험 전날 총 과목이 만약에 4과목이라면 시험 전날 4과목을 한 번씩 다 볼 수 있는 그 상태를 만드셔야 되세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다음날 시험장 가서는 이제 오전에 시험 시작 전 한 30분에서 1시간 그 다음에 1교시 끝나고 나서의 쉬는 시간 20분, 30분 그 사이에 다시 한번 보는 효과 이거는 기억력이라는 거는 아무리 머리가 좋고 뛰어나도 가끔 천재들이 있긴 하지만 보통은 시간이 지나고 하고 나면 까먹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기억법은 최근에 본 사람, 시험 전에 마지막으로 본 그 문제, 그게 나오면 그거는 쓸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전날 모든 과목이 1회독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면은 내가 책에다가 단거나 책에다가 웬만하면 한 번에 다 볼 수 있게 이채저채 막 골라서 보는 게 아니고 그 책 한 권에 내가 볼만한 거를 다 집어넣어서 메모지를 이용하든 여백에 써놓든 그렇게 해서 단권화를 하던지 아니면 나만의 노트를 만들어서 그 노트만 가지고도 시험 전날 회독수를 올릴 수 있던지 그런 방법으로 공부 계획을 짜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시험이 이제 한 2주 조금 더 남았나요? 이런 상태에서는 절대 새로운 책이나 새로운 자료 이런 거 웬만하면 보지 마시고요. 일단 보던 거 계속 꾸준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시험 전날도 너무 무리해서 늦게까지 하지 마시는데 저희 행정사 2차에서는 수석 합격하신 분들의 그 후기 중에 정말 마지막에 본 사람이 이길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그러니까 루틴을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 전날 자고 새벽에 2시 정도, 3시 이때 일어나셔가지고 그때 마지막 회독수를 돌리고 시험장에 가서 이제 합격을 하신, 게다가 수석을 하신 이런 합격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봤지만 제 그 컨디션과 이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저는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이라 물론 새벽 기상 미라클 모닝 그것도 한번 작년이었나? 4시에 한번 일어나는 걸 해봤는데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이 뭐예요? 아니, 오후가 뭐예요? 오전부터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그 사람에 따라서 내 체질에 맞게 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도전을 하지 않았지만 그 방법을 쓰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를 요거는 근데 미리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 시험 놔두고서는 무리해서는 하지 마시고 최대한 좋은 컨디션으로 감기 걸리지 마시고 마무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이번 시험도 응시율이 조금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게 나오기를 기원드리고, 왜냐면 절대평가기 때문에 어렵게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모두 합격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